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예방 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이진숙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강의를 잘 가신다면 25강까지 갔을 때 학교폭력과 그 다음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이들, 가해자, 피해자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 아이들을 잘 관리하여 아이들도 행복하고 이 사회도 좋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개념과 유형 특징에 대해서 이번 1강에서 있겠어요. 유형을 우리 학교 폭력 그러면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교 안에서만 그냥 일어나는 자기들끼리의 그냥 커가는 과정이겠거니 이랬어요. 솔직히 저 나이 때에 한 대씩 안 얻어맞고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언니나 있고 오빠가 있으면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은 오빠 백, 언니 백으로 있었지만 맨 위에 장녀거나 장남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꼭 와서 한 대씩 줘 받고 가는 일도 생겼고요.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훈계 또는 너를 위해서 매를 든다 이러시면서 눈물을 머금고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숙제 안 해와도 맞고 우리 왜 국어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수학 시험 보면 뭐 몇 점 커트라인 딱 해주시면서 그 밑으로 뭐 5점씩 한 대씩 때린다 이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때려도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맞았잖아요. 지금하고는 너무나 세대가 다른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 폭력이 우리한테 너무나 큰 아픔과 한 가정을 붕괴시키는 일이 생기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병 들어가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법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관한 법률이 조금 더 탄탄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은 1991년부터 기본법이 있었고요. 12월부터 해서 있었는데 이런 어떤 학교 폭력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자,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안에서만 싸움을 한다 그래서 그게 학교 폭력이 아니라 학교 밖에 나가서 그래서 내와 외로 나눕니다. 밖에 나가서 누군가가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때리는 게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 폭력은 어때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때릴 수도 있는 건데요. 학교 폭력은 꼭 관계성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고 그리고 꼭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관계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점진적이에요. 그 학교 폭력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어떻게 돼요? 외형적으로 그거를 분출하는 친구는 화가 나는 거를 책상을 치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던지거나 라고 한다면 그거를 안으로 삭혀서 자기를 해코지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부모 입장에서는 물건을 때려 부껴라. 내가 다 물어줄게.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옛날엔 뭐라 그랬어요? 맞고 온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자도 때리고 온 사람은 두 다리 못 뻗고 잔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게 맞는 집 엄마 아빠들은 계속 울어가면서 학교를 쫓아다니고 있고 때리는 집 아이들을 부모님은 조금은 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학교 현장에 나가 보고 있으면 피부로 정말 느껴져요. 그러는 엄마도 있어요. 다 물어줄 테니까 맞고 다니지 말고 때리고 다니라고. 그런데 누가 그러겠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해자인 애도 처음부터 가해자가 아니었던 애가 많다는 거죠. 피해자였던 애가 결국은 맞다 태권도 배우고 권투 배우고 검도 배우면서 조금 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자기가 몸으로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어 라고 해서 하는 친구도 있지만 누가
부모님이나 또는 주변에서 너무 약한 거 아니니?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살짝만 등을 밀어도 아이들은 아직 인지적으로나 어떤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귀가 얇기 때문에 곧바로 행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 외에서 일어났을 때 타학생 일장들끼리 밖에서 막 싸우는 일 많죠. 그런 일 못 봤어요 하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도 일어났었죠. 인천에서 지나가는 친구가 쳐다봤다고 한 막 7, 8명이 그 약간 코너로 몰고 가가지고 대리석 마감재 있잖아요. 그 커다란 걸로 막 쓰러졌는데도 하도 때려서 쓰러졌는데도 몰매를 맞고 쓰러졌는데도 가다가 말고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때리고 있는 그거 그래서 그 대리석이 부러졌어요. 금이 가가지고 결국은 뽀개졌는데 그 친구는 지금 뉴스에서는 뭐 뇌진탕으로 나와서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CCTV 보셨죠? CCTV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곧바로 녹음된 거를 방송으로 보내줬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처럼 학교폭력 예방은 왜 필요한지를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현장에 정말 험한 일들도 많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뭐 이렇게 써 있죠.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그런 것들도 다 뭐에 들어가요? 학교 폭력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취나 유인, 뭐 폭행, 감금, 협박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약취는 뭐고 유인은 뭐고 공갈은 뭐고 막 다 알 것 같은데 정작 또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뭐지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 애들 왜 빵 셔틀 시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의 집의 세력하에 누군가를 두는 게 약취 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인 몰래 꼬셔가지고 들여가가지고서는 우리 앵벌이 시키듯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귀에 쏙 들어오시죠? 자, 강제적인 심부름이 여기에 지금 빵 셔틀에서 요즘 셔틀이 와이파이 우리 하는 와이파이 셔틀도 있고요. 빵 셔틀도 있고 담배 셔틀도 있고요. 셔틀이 아주 많습니다. 가방 예전에 가방 셔틀 우리 때 했었죠. 조금 약한 애 보고 가방 들고 다니라고.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세대들 분들이시라면 학생들의 지금 청소년기의 세대시라면 분명히 하셨을 그런 우리 그때만에 있었던 또 하나의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그걸 경험했던 아이는 아마도 또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학교 폭력의 개념을 조금 나눠봤어요. 같은 학교 또는 학급, 그 공간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다른 학교끼리 싸웠으면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그러나 같은 학교 대부분은 형제끼리 또는 남매끼리 또는 자매끼리 매일 부딪혀서 싸우는 것처럼 멀리 있는 사촌하고 싸우진 잘 않잖아요. 그죠? 가까이에 있다 보면은 항상 의견 충돌이나 아니면은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생깁니다. 학생들도 그래요. 항상 뭐 체육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는 쉬는 시간에 뛰어다니거나 하다가 정말 싸울 어떤 빌미가 제공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는 한번 맞게 되면 약간의 공포가 생기죠. 그러면 또 맞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애들이 약간은 군중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쟤를 때려줘도 돼. 쟤 때렸는데 꼼짝도 못 하더라. 이러면 자기가 기분이 나빠도 걔를 때리고 싶어 해요. 또는 기분이 좋으면 또 좋아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가고 이런 일들이 학교 내에선 정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같은